자, 밤하늘의 선물 별자리 이야기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별자리가 나오잖아. 너희들이라면 혹시 오늘 밤에 가서 어떤 별자리를 볼 것이니? 소리 안 보이는데. 예영이. 나라면은 카시오페이아리,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보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카시오페이아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의자가 삐딱하게 기울어 놨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해. 별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민준이는? 어, 나는 유니콘 자리를 볼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별자리가 실제로 유니콘과 비슷하게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볼 것 같아. 나는 큰 곰자리를 볼 것 같아. 왜냐면은 크기도 크고 눈에도 가장 잘 띄기 때문에 찾기 쉽기 때문이야.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영이. 그 큰곰 자리에서 그 왜 그 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칼리스토라는 이름의 요정을 사랑했는데 그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칼리스토를 시대면서 그녀를 곰으로 만들어버렸다는데 왜 하필 곰이었을까? 준원이. 그, 그리스 이런 시대에는 곰이 가장 흔한 동물이어서 그런 것 같아. 민준이. 약간 예전에는 곰이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고 약간 뭔가 곰이 생겼는데 약간 사냥꾼들이 곰으로 생겨가지고 약간 뭐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 같기도 해. 내 생각에는 사냥꾼들이 이제 곰 사냥을 많이 했었던 시기여가지고 곰으로 만들면은 얘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곰으로 만든 게 아닐까? 음,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준이. 그 27쪽에서 그 27쪽에서 별빛이 청색별이 가장 뜨겁고 흰색,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오렌지색 별이고 그 다음에 빨강색인데 왜 굳이 빨강색 별보다 청색 별이 더 뜨거울까? 준원이. 우리 그 가스레인지 돌리면은 응. 그 빨간 불 말고 파란 불 나오잖아. 그래서 파란 불이 더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 음, 예영이. 내 생각에는 이제 뭔가 별마다 이제 온도차가 다른데 이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게 뭔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뭔가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파란색인지 파란색인 것 같아. 뜨거운. 음, 나도 준원이의 말처럼 약간 청색이 일반 불은 빨강색인데 그 가스레인지 킬 때 나오는 파란색 불이 불에서 가장 세가지고 별빛도 그 청색별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준이가 물었던 어떤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그 궁금증을 가지고서 그것들 또 여러분들이 밝혀내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그 뭐야 불빛의 색깔이 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를 해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준원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일상생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잠깐 찾아보니까 그 뭐야 암적색, 어두운 적색 같은 경우는 700도씨, 그것보다 더 이제 적색 빨간색은 850도씨, 그다음에 뭐 휘적색이라는 게 있는데 950도씨, 황적색은 1100도씨, 백적색은 1300도씨, 휘백색이라는 거는 15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색깔, 불 색깔, 가스 같은 경우에 불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온도가 많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과학적 이유를 찾아서 조사해서 알게 되면 그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별의 색깔이 중요한 걸까? 왜냐하면 음, 별들에 따라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아요? 다 이제 똑같이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어떤 건 온도가 엄청 높고 어떤 건 낮고 막 그러니까. 또 음, 왜 별의 색깔이 중요한 걸까? 별의 그 색깔이 약간 음, 좀 안 진하면 잘 안 보여서? 또, 자, 여기 27쪽에 뭐라고 돼 있어? 27쪽이요? 27쪽. 응, 응. 민준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별의 색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청색별이 가장 뜨겁고 흰색,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 오렌지색별이 뜨겁고 가장 덜 뜨거운 건 빨간색이다라고 해서 빨간색부터 차례대로 거꾸로 이제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흰색, 그다음에 청색별이 가장 뜨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게 왜 중요할까? 이 책에서 천문학에서 그러니까 빨간색 불은 약 600에서 800도씨래. 노란색 불은 1100도씨래. 흰색 불은 1300에서 1500도씨래. 파란 불빛은 1400에서 1600도씨라는 거야. 네. 아,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자, 천문학자들이 직접 별에 가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잴 수 수 있는 거야, 없죠. 없는 거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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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잴 수 없어. 근데 천문학자들은 저 별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뭐 한다는 거야? 알고 궁금해. 있어요. 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색깔로? 그 별이 지금 별빛이 어떤 색깔인지를 보면 저 별이 예를 들면 빨간색이다. 그러면 저 별은 온도가 600에서 800도씨일 거다. 저 별이 파란색을 띠고 있다. 그럼 저 별이 온도가 1400에서 1650도씨일 거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네. 네.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음,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방법. 이 책에 보면 11쪽. 선생님, 근데 음. 27쪽이 이게 맞아요? 거기 옆에 박스, 파란 박스 있었잖아. 25쪽 참. 아까 쌤이, 아니, 28쪽 맞아. 이 밑에 박스 오른쪽에 그 아, 박스 우주 이야기의 두 번째 칸에 있었던 거고, 지금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11쪽. 오른쪽 박스에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한다는 거야? 별들의 색깔과 온도, 성분 등을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고. 별빛을 연구해가지고 별 빛을 연구해서 알아낸다는 거야. 그 천문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야?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그런데 그 우주를 연구하는데 주로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뭘 연구한다는 거야? 별? 별? 별빛.
아, 별빛. 근데 왜 별빛을 연구할까? 아이, 여러분들이 무슨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식물이나 동물 연구할 때 그 빛만 연구해? 빛깔만? 아니요. 아니요. 어? 근데 왜 천문학자들은 별빛만 연구하냐고? 직접 가서 왜냐하면 막 실험할 가서 수가 없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왜 제 직접 못 몇 가는 거야? 광년이나 떨어져 있잖아요. 왜 직접 못 가는 거야?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많이 가기 떨어져 전에 있어서. 좋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별빛. 별빛.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빛을 분석했더니 여기 말한 대로 별들의 색깔도 알 수 있고 온도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별들의 성분. 성분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됐니?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천문학자들이 별빛만 연구하진 않아. 왜? 음, 최근에는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우주선을 보내서 그 우주에 뭐 화성에 아니면 뭐 가까이 가가지고 뭐 사진을 찍다던가 아니면 거기 있는 광물을 채취한다던가 이러한 노력들도 지금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 천문학자들이 더 이제 과학 기술, 우주 로켓 기술이 더 많이 발달한다면 단지 별빛만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별빛만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니 별이 어떤 색깔을 띠냐를 보고서 그 별의 온도가 얼마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책은 구성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책은? 이 책의 구성은 그, 약간 짜리하고 신화랑 별자리? 신화. 신화인데 그냥 신화가 아니라 뭐에 얽힌? 그리스 신화? 그리스.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 신화.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 신화들을 소개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생겨났는지, 헤라 신이 뭐 질투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신화,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야. 이거 플러스 이 책은 이걸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있어? 그, 그 과학 지식? 과학 중에서 특별히 뭐? 천문학지. 천문학 지식으로 합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 별자리에 얽힌 신화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에 관해서? 천문학지. 천문학에 천문학 관한 지식.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과학 시간에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달의 움직임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 안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 저 우주에 가는 거 뭐 배워? 저 우주에 옛날에 가는 거 거꾸로 천문대라고 다닌 적이 있어요. 학교 과학 시간에 우주에 관해서 배운 거 뭐 있어? 우주에 관해서는 안 배워요. 한 번도 안 그, 배웠어? 지금은 안 지금은 배워요. 지구의 낮과 밤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배웠어 아직? 네, 배웠어요. 그럼 배웠어 준원이는? 과학 학원에서 시간에만 배웠어요. 과학 아, 시간에 가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저희 될 학교에서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배워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 교과 과정 안에 과학 교과서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물에 관한 부분도 동물 식물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또 물질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운동에 관한 부분 물체 운동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구나 우주에 관한 부분도 나온다고 이제 그 학교 교과서 안이 예영이 너네 학교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 과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는 사립초등학교여가지고 그런 거 안 배우던데요. 언니가 알려줬어요. 사립초등학교에도 기본적으로 배울 건 똑같이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본 배우는 건 똑같이 배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너네 학교 특성에 맞는 것들을 더 배우기 때문에 예영이 그 학교 다니더라도 다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자, 언니가 안 배운다고 하던데. 언니가 수업 시간에 졸았나 보지 혼자. 아니에요. 언니는 안 졸아요. 야, 그렇다고 뭐 너네 학교에서 수학을 안 배워, 국어를 안 배워. 다 종교를 배운다. 배우죠. 뭐라고? 종교를 배워. 종교는 다른 학교에서 안 배우는데 너네 학교니까 배우는 거지, 그거는.
수학, 국어도 배우고 종교도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천문학 지식과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별자리 이야기가 왜 생겨났다, 왜 생겨났냐? 별자리 이야기가 왜 생겨났대? 그리스 신화 때문에. 응? 그리스 신화 때문에? 그리스 신화 때문에 왜? 그리스 신화가 왜? 뭔 관계인데? 아, 자, 책 음, 10쪽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자리 이야기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별자리 이야기가 생겨났는지. 아, 여기 있다. 얘기해. 별자리의 이름은 대부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지요. 그들은 질병이나 폭풍, 계절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신과 영웅, 동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해 별이 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어느 별자리가 어느 신화 속의 인물인지 척 보면 알 수 있는 별자리도 있지만 한껏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알아볼 수 있는 별자리도 있어요. 자, 별자리를 예영이가 찾기 자기 시작. 한글 읽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한글 읽는 거 배워요. 난 글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예영이가 아주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하고 준호이도 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예영아, 선생님이 질문한 게 뭐야? 응? 선생님께서 질문한 게 응, 이게 여기 로마 신화가 왜 나왔는지. 응. 별자리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는지. 그럼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예영이가. 물론 지금 예영이가 막 읽어준 그 부분에 그 답이 숨어져 있지. 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영이 말로 바꾸어서 필요한 내용만 딱 얘기하면 되지. 선생님이 예영이네에서 빵 하나 주세요 했더니 예영이가 네 여기 밀가루 있고요. 여기 뭐 식용유 있고요. 여기 뭐 건포도 있고요. 이런 걸 왜 갖다 주냐고. 그걸 갖고 뭘 줘야지. 빵을 만들어 줘야지. 나보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지금 손님 보고. 자, 왜 별자리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여영이가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계절 질병이나 혹은 계절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 그렇지. 믿던 신들이 여러 신들을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설명하려고 어, 했었어요. 별자리가 생겨난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도 여전히 궁금했다는 거야. 왜 질병이 생기는지, 왜 폭풍은 생기는지, 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지. 자, 요즘 우리도 궁금한 게 있지. 요즘 우리 2021년, 2020년, 2022년 우리 지구인 전체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야, 요즘? 코로나가 왜 생겼나? 코로나19는 왜 생겨났나 이게 궁금해. 그럼 우리가 코로나19가 왜 생겨났나를 얘기하기 이 궁금함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는 거야? 과학자? 과학자들이 현미경 갖고 그 병원균을 찾아가지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연구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뭐 변이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어내잖아. 지금은.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런 현미경이나 이런 과학적 방법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프고 폭풍이 치고 날씨가 변하고 이런 게 너무 뭐 했던 거야. 궁금,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뭐 해야 돼? 왜 발표. 생기는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야? 아마 신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일까? 아니요. 아, 아니야. 그때는 아, 정말 맞죠, 맞죠. 사람들이 뭐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음, 그때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그 신들이 서로 싸워갖고 막 그런 거구나. 질투해서 막 그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게 생겨났구나. 맞네, 맞아. 이러면서
그 당시에 궁금증을 풀었단 얘기야.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뭐해? 거짓말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엉뚱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얘기가 다 지어낸 얘기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그게 뭐였다는 거야? 진짜. 최소. 응?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가면 새로운 과학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뭐야? 후세 사람들은 야, 2022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 그 사람들 웃기지 않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막 이걸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왜 공룡이 왜 멸종했냐? 뭐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했다. 뭐 막 이런 지금 나름대로 막 설명을 막 갖가지로 막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타임머신이 정말 만들어져 가지고 공룡 세계에 가갖고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알아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너무나 뭐한 거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별자리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름 최선을 다한 설명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 앞에 여러분들이 그쪽에 보면 천문학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쪽에 나오는 천문학자. 누가 나와?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마이오스. 누가 나왔다고? 또 다른?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책 제목도 나옵니다. 알마게스. 알마게스트. 혹시 프톨레마이오스 알고 있었어 원래? 아니요. 처음 들어봐? 아니면 알고 있었어?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름이 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자꾸 프톨레마이오스 여러분 이름을 익혀놔야 돼. 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동안에 요 프톨레마이오스 이야기는 많이 나올 거야. 이 책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왜 나와? 이 알마게스 책이 왜 나와? 별자리 때문에. 별자리 책? 별자리 뭐? 별자리가 뭐 별자리 됐다고? 책? 별자리가 뭐 됐다고 나오냐고. 그 별자리 이름을 이 사람이 책에서 지었기 때문에 몇 개? 아니. 48개. 48개의 별자리 이름이 그 책에 수록되어 있다는 거야.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별자리를 보통 몇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 88개. 88개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약 1900년 전, 지금 2010년인데 거의 뭐 기원 후 바로 그때 그 사람인데 천문학자야. 프텔로마이오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쓰는 알마게스트에 여기 별자리가 48개나 그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유명한 이유는 프텔로마이오스가 바로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뭐? 천동설. 천동설 들어봤어? 아니요. 네. 천동설이 뭐야? 그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거. 이 천자가 무슨 천자 같아? 하늘천? 하늘천이 하늘천. 하늘천 따지할 때 하늘천이. 하늘 즉 우주가 이 동은 동, 운동한다. 움직인다. 동작, 운동할 때 그 동자야. 활동. 하늘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뭐 한다? 움직이고 있다. 운다. 즉 여러분들 지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지구 가만히 있잖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 네. 또 별자리가 계속 뭐해? 계절마다 바뀌잖아. 네. 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자리가 움직이고 뭐야? 지구도 태양이 움직여요. 움직이잖아. 달이 움직이잖아. 네. 지구도 움직여요. 누가 지금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느껴? 예영아? 아니, 느끼진 않지만, 어. 눈으로 봤을 때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로 그걸 보고서 하늘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음, 사람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훌륭한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수천 년 동안, 음? 당연히 뭐야? 지구가 중심이고 이 하늘 우주가 뭐 한다고 생각한 거야? 돌고 있다, 운동하고 운동한다, 생각한 지구 거야. 이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천동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생겼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지구가 여기 중심이고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바로 그 다음에 수성이 돌고, 그 다음에 금성이 돌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음, 멀리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어서 이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를 이 사람이 연구해서 뭐 한 거야? 밝혀낸 밝힌, 사람이란 얘기야. 어? 요 천문학자가. 그런데 요 천문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야, 뻥이야? 뻥이에요. 뻥이에요. 아, 뻥이야. 그래서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 말고 요 사람, 이 사람도 프톨레마이오스인가? 아, 이 사람이 아니다. 잘못했다. 요 사람. 요 사람이 나중에 프텔로마이오스의 이야기가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더 먼저 밝혀낸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 들어봤어? 코페르. 코페르니, 코페르니쿠스? 그렇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코페르, 주장한 게 이거야. 뭐 지동설. 지동설. 지동설은 뭐가? 지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한다? 온다. 운동한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까 예영이가 말한 대로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가 운동한다라는 것들을 밝혀낸 것들이 바로 누구?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 아나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는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지구가 돌면, 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구가 이렇게 돌면, 여기 지금 민준이가 서 있어. 근데 이 지구가 응, 돌면 어떻게 되겠어? 민준이가. 넘어져요. 민준이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중력이 지구가 너무 엄청나게, 지구 안에 있는 핵의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중력 같은 걸 뭐 했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안 몰랐어요. 믿었다. 몰랐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여러분, 여기 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바다 이렇게 물 있잖아. 근데 이게 돈다고 생각하면 이 바닷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다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도는 건 말이 안 돼요.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지동설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던 아나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지동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음을 지금은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이게 목성, 화성, 토성 이렇게 돌고 있다. 이게 아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에요. 반면에 응, 아까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있는 것, 돌았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천동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바로 옆에 박스에 이런 말 나와.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과거의 우주다라는 말이 나와. 음, 자, 여러분들이 오늘 네, 밤에 맞아요. 나가서 저기 하늘 별자리를 봤단 말이야. 오늘 2022년 12월 15일이야. 근데 여러분이 보는 저 별은 2022년 12월 15일의 별이 아니라는 거야. 과거의 별, 옛날의 별이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 빛이 지구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음. 많이 걸리기 걸려가지고 때문에 그 빛은 막 500만 년 전의 빛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어, 자,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가보지 않는 이상 저희는 과거의 별이나 행성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의 별이 터졌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거는 저희가 몰라요.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부산이야. 여기가 서울이야. 자, 옛날에 외구가 이렇게 나타났어. 외구가 나타났어. 이 부산에서 군인을 보내서 말 타고 보내 뜨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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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화장에 임금한테
지금 왜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뭐해? 보고를 하잖아. 보고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15일 날 이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 네. 이게 말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3일 걸려. 여기 18일 날 임금님한테 뭐야? 왜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거는 18일의 상황이 아니라 언제의 상황이라는 거야? 15일의 상황. 15일의 상황이라는 거야. 즉 이 보고는 현재의 보고가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야. 그럼 이 3일 걸렸는데 이 3일 후, 3일 전, 이 3일 동안에 이 부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은 뭐 하는 거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 이 사이에 벌써 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이런 것처럼 여기 별이 이렇게 별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어. 근데 여기 별에서 이 별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네. 이 책에는 지금 500광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광년. 500광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준호나? 혹시 광년이란 말 알아, 준호나? 알아요. 어, 아, 몰라요. 빛광? 이 광년이 그 빛의 속도로 500년? 빛의 속도로 광년. 500년을 달려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야. 이 빛의 속도로 500년을 온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언제의 빛이라는 거야?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거. 500년 전에. 근데 그 500년 전에 출발한 빛인데 이 500광년이면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인데 빛의 속도는 그래가지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그래.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빛이 1년 동안을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기 때문에 500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제 막 도달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본 건 500광년이면. 그러니까 그 500광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500년 그 5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럼 500년 동안에 그 별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거지.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다 대전에 살고 있어. 대전시에 살고 있어. 근데 이 대전시는 어디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 네. 이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시아에 속해 있어. 아시아는 어디에 속해 있어? 지구에 속해 있어.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아시아라는 대륙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전시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 자, 근데 지구는 다시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주. 우주. 우주에 속해 있긴 해. 근데 우주 중에서 아까 우주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전시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했더니 지구예요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건너뛴 거야. 태양계? 그렇지.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거야. 김승진. 태양계. 자, 태양계는 뭐야? 은하계. 태양계는 뭐야?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행성. 그렇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의 모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태양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태양계는 다시 뭐에 속했다는 거야? 응? 태양계는 어디에 속했대? 우주. 우주? 응? 우주하고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는 은하. 거야. 자, 23쪽 은하?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우리 은하의 이름이 뭐래? 은하수 은하? 우리 은하는 은하수 은하야. 아, 그래서 우리는 은하수 은하에 속해 있어. 자, 은하수 은하에 별이 몇 개 돼? 2천억 개.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거야. 그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지구. 아니지. 태양. 지구는 별이 아니야. 예. 태양이야. 태양. 왜 쌤이 지구는 별이 아니고 태양은 별이라고 그러는 걸까? 지구와 태양의 차이가 뭘까? 지구는 지구는 별보다 작으니까. 작아서? 작아서가 아니야. 태양의 중심? 중심이어서 그게 아니고 민준이. 그 태양은 스스로 비추는데 지구는 스스로 비춰낼 수 없으니까. 그렇지. 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스스로 네. 빛을 낼 수 있냐면 그 안에 뭐 수소, 헬륨 이것들이 폭발하면서 빛을 내는 거야, 태양은. 근데 지구는 빛을 낼 할 수 수가 없어.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지구도 빛나. 우주에 나가서 보면 지구도 빛나. 왜 지구가 빛날까?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야. 하지만 태양은 뭘 반사해서 빛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거야? 빛나는 거예요. 아, 불이 타서. 빛나는 거. 불이 타서 폭발을 해서 불이 타서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화성도 별이고 목성도 별이 하지만 사실은 화성이나 목성 같은 건 별이 아니고 아니요. 그냥 우리가 행성, 별 주변을 두는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별은 엄밀한 말의 별의 정의는 스스로 뭐 하는 거? 빛나는 거. 그 스스로 빛나는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야? 빛나는 거. 태양이라고 태양. 근데 은하수 은하에만 태양.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은하수 은하는 사실은 우주의 한 은하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우주에는 몇 개의 은하가 있대? 그 앞에 보면 됩니다. 21쪽에. 천억 개? 아, 1,000억 개 은하네, 1,000억 개. 그러면 1,000억 개 은하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은하수 은하야. 은하수나 은하수 은하 중에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뭐야? 태양, 태양계야. 태양계 안에 뭐 행성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지구야. 지구, 지구의 여러 대륙인데 그 중에 대륙이 하나가 아시아고 아시아의 그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대전시고 대전시, 대전시라는 도시 안에 또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동네고 여러분 동네 그 많은 집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집이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거대한 우주에 뭐야? 그 있죠. 작은 존재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근데 이 작은 존재가 바로 이 어마어마했던 규모의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음, 흑색외성이라고 아세요? 뭐라고? 흑색외성. 흑색에서 네, 몰라 왜? 그냥 궁금해서요. 그게 궁금해? 자, 그러면 흑색에서에 대해서 알려면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흑색에서 적색에서이 아니라 흑색외성이라는 이게 적색에서 뭐 생각난 게 흑색외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나와 흑색에서이 책에? 저 옛날에 배운 거예요. 그거는 책에는 안 나와요. 아,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요. 자, 그 외성의 그 외자가 작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성은 아주 뭐한 거고 큰, 큰 거고, 외성은 좀 작아진 건데, 아, 그, 그,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태양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몇 쪽을 보면 되냐면, 아, 32쪽 보겠습니다. 자, 32쪽에 보면 우리 태양의 나이가 몇 살? 50억 살, 50억 살, 50억 살. 그러니까 태양도 생겨난 거야. 그 태양이 지금 50억 년 동안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50억 년, 10억 년이 더 지나면 100억 살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적색거성이 돼. 적색 거성, 그 붉은색을 띠는 더 큰 별이 된다는 거야. 더 부피가 더 부풀어 오른다는 거야.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죠. 백색외성이 되었어. 그러다가 태양이 그 안에 있는 헬륨가스 이런 걸 다 태워버리면 그것들이 오히려 쭈그러들어서 적색, 백색 외성, 하얀색 백색 외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색 외성 상태에서 그것이 더 지나면 조금 아까 예영이가 말했던 뭘로? 적색, 흑색 외성으로 흑색외성.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색 외성은 네, 지금까지 별의, 발견된 적 없어요. 별의 최후의 단계. 그럼 이제 더 이상 빛을 내보낼 수 없어서 그냥 이게 떠돌이 별 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흑색 외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흑색 외성이 별, 되려면은 음, 8천억 광년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우주가 만들어진 지 8천억 광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음, 흑색 외성은 발견할 수 없대요. 그래. 선생님보다 우리 예영이가 더 많이 알고 있네. 선생님이 예영이 덕분에 선생님이 또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옛날 그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 별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 무궁하다.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별도 폭발해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죽어요. 별도 나이 들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걸 나중에 이제 그 학자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밝혀낸 거야. 알게 됐. 그런 식으로 이게 천문학이 점점점 발달하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그 태양계가 거기 보면 아까 광년 1광년은 빛의 네.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선생님 말했던 32쪽에 보면 1우주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1우주년. 뭘 보고 1우주년이라고 그러는데.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약 얼마래? 2억 4천만 년. 2억 4천만 년 전. 만 년이 걸린다는 거야. 즉,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 걸려? 365일. 361년, 1년. 1년.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 태양계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얼마 걸린다? 2억 2억 4천만 4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억 4천만 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우주년이라는 1우주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은하수나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있는 은하수나, 은하수나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어, 이게 이제 이게 은하수나야.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야. 우리 태양계는 이 정도에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요 태양계가 이 정도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중심에서부터 우리 태양계까지는 약 3만 광년.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요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뭐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1우주년 2억 얼마? 2억 2억 4천만 년 4천만 년. 걸린다는 거야. 속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까 은하수나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나 바로 옆에 있는 은하가 뭐래? 우리 은하 옆에 있는 은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하 무슨 은하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하수나 말고 어, 어, 23쪽 제일 밑에 그 우주 이야기 제일 마지막 설명 53쪽이요? 안드로메다 은하. 23쪽 아, 무슨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만화 영화나 막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막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막 이렇게 안드로메다라는 말 못 들어봤어? 들어본 들어봤어요. 것 같긴 그 해. 안드로메다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수나 옆에 있는 은하야. 이웃 동네. 근데 그 이웃 동네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대? 200만 년? 200만 년. 그것도 빛의 속도로. 200만 년. 지구가 뭐야?
태양을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몇 년, 200만 년을 가야 이웃 은하에 가는 거야.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는 거야. 어? 그래서 가끔 뭐 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빛의 속도로 200만 년 동안 그 사람이 온 거지. 그 외계인이. 엄청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천문학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제일 뒤에 보면 57쪽 보면 뭐가 나와? 57쪽부터는 낱말풀이. 낱말풀이가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낱말도 여러분이 아마 또 열심히 안 읽고 대충 아예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충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런 낱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하면 이 낱말들이 여기 낱말풀이 읽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천문학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천문학을 별로 안 친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뭐 설명해 봐 쌍성 뭐 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뭐 음? 주국성이라던가 이런 말들은 쌤도 평소에 잘 못 들었던 그런 말들이야. 이 책 읽으면서 주국성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야. 주국성이 뭐래? 주곡성이 아, 이- 둘레 주 극극 별성 하늘의 극 둘레에 있는 별 또는 별자리 뜨거나 지지 않고 다만 극 둘레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결국 주국성이 뭘겠어? 결국 뜨거나 지지 않고 극 둘레를 둘러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남극이나 북극,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극 근처에서 늘 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별들은 떴다 졌다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이는데 늘 떠 있는 어떤 그런 별들로서 주국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다 여기 큰 곰자리 여기 13쪽 큰 곰자리 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 13쪽에 큰 곰자리라고 해놓고 밑에 제목 큰 곰자리 해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가로 열고 13쪽 주극성, 주국성이 돼 있어. 또 여기 16쪽 작은 곰자리 해놓고 주극성, 곡성. 그다음에 세페우스 자리 해놓고 20쪽에 주곡성. 주극성. 다 주국성이라고 해놓은 거야. 페르세우스 자리 해놓고 주국성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26쪽에 봐봐. 목자 자리. 봄의 별자. 봄의 별자리. 이거는 목자 자리는 결국 언제만 볼 수 있다는 거야. 봄. 봄에만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앞에 말했던 그 주국성들은 여러분들이 늘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서 이 주국성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서 이 뒤에 낱말풀이 주국성을 찾아봤냐고 연결시켜 봤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그냥 책을 쭉 읽는 것과 이렇게 꼼꼼하게 뭐 해서 따져서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낱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혀서 친숙하게 될 그런 부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 설명을 읽어볼 테니까 그 설명에 해당되는 낱말을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면에 떨어진 것. 운석. 운석이야, 운석.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하늘에서 유성체라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지면에 떨어진 것. 그래서 그 운석이고 운석을 잘 주우면 엄청나게 비싸. 막 몇십억 하는. 운석 중에 그 몇십억 유성 하는 거. 어떤 거는 막 5천원짜리도 있어요. 운석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 운석이 비싼 위에서? 이유는 이제 싼 것은 대부분 철 같은 광석이 있기 때문에 딱히 쓸 일이 없지만 그 몇 개는 그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종류 재질의 재질이기 때문에 운석이 비싸질 때도 있어요.
운석이 비싼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귀해서 희귀해서 그래서 운석을 그 희귀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석을 갖고 있는 이제 뭐야 우주를 연구할 수 있잖아.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맨날 뭐만 봐야 되는데 별빛만 봐야 되는데 운석을 통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 운석의 값이 그렇게 비싼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말도 있어.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면에 떨어진 걸 보고 운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60쪽에 보면 60쪽부터 시작해서 63쪽까지 뭐가 나와? 찾아보기. 찾아보기가 나와. 찾아보기. 찾아보기는 뭐라고 그랬어, 쌤이? 이거 우리 다른 책에서 찾아보기 얘기한 적 있었지? 네. 찾아보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 우리가 뭐 이거 찾으려고 할 때 이거 보고선 찾으면 된다 했었어요. 그렇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낱말들을 모아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배열해 놓고 그 낱말이 몇 쪽에 나와 있나를 얘기해 줌으로써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요 찾아보기의 역할이. 그런데 찾아보기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이 찾아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낱말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 아는 낱말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은 거고 플러스 이 분야를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낱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들어보는 낱말인데 이거 모르는 건데 라고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와 친해진다는 거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용어를 잘 알아. 규칙이나 이런 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용어 잘 알지. 근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 폴로라는 경기가 있거든. 그 말 타고 막 이렇게 하키 비슷하게 하는 거 폴로라는 경기였거든. 그럼 폴로라는 경기 자체를 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용어를 거의 뭐 한다는 거야. 몰래. 경기 규칙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있는 낱말들과 친해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기를 찾아보세요. 미네르바를 한번 찾아봐요. 미네르바를 미네르바 찾아라 그러면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미음에 가서 26에서 29쪽. 미네르바가 그렇다. 거기 써 있어요. 30쪽. 미네르바를 찾아보라고. 30쪽. 30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미네르. 28, 29쪽 네가 찾은 건 예영아 미노스네 미노스. 미노스가 에? 아니라 미네르바를 찾아라 미네르바. 미네르바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아래 걸 읽었군요. 제가 아래 걸 읽었네요. 음, 위에 거. 26에서 29. 미네르바. 그 찾았어 미네르바가 뭐래? 미네르바 여신. 미네르바는 여신이라는 거야 여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미네르바가 여신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정보는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없어요. 특별히 미네르바 여신에 대해 미네르바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주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기는 뭐야 정보를 정확하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만 나와 있는 경우야? 낱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 여신들 중에서도 지혜를 담당하는 지혜의 여신을 보고 우리가 미네르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미네르바가 전쟁의 여신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가 어쨌든 지혜를 뜻하는 그 부분들 미네르바 얘기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준원이가 하나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뭘 찾아봤으면 좋겠는지 준원이가 뭘 찾아온 문제를 내요? 네가 문제를 내. 천문학. 천문학 네. 11쪽. 오. 그렇지 55쪽. 천문학은 9쪽과 11쪽 두 군데 나왔네. 11쪽이 아까 천문학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했던 거? 함께 봤던 거고
그쪽에는 천문학책 알마게스를 냈어요에서 천문학이 나와 있는데 그 11쪽에 같은 경우가 천문학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해서 천문학 연구에 천문학이 뭔지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 거지. 아까 미네르바는 그냥 설명은 안 나오고 그냥 뭐야 그 낱말만 나왔던데 비해서. 예영이가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망막이요. 응? 망막. 망막? 네. 음. 망막 12쪽, 53쪽. 망막 왜 나왔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왔나? 십이 쪽에는 자, 12쪽에 막대 모양. 우리 눈에는 빛의 뭐한 부분? 민감한 민감한 부분. 빛의 부분. 민감한 부분. 망막에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요. 간상세포는 밝고 어두운 것을 느끼고 원추세포는 색깔을 느낀다는 데에서 망막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야? 눈. 우리 눈. 우리 눈. 눈의 한 부분이야. 망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망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밝고 어두운 것, 또 색깔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망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뭐에 관한 설명? 망막에 관한 설명이 여기 망막. 12쪽에 잘 나와 있네. 다음은 예영이. 예, 저 했는데 바로 하라고 다시. 예영이가 망막이라고. 미안해. 민준이. 상도 12궁이요. 뭐라고? 도 12궁. 황도 황 12궁. 황도 12궁. 45쪽, 44쪽. 이 책은 이거 위키리에서 45, 44, 44, 45라고 써놔야지. 얘는 45, 44라고 써놨네. 그러네. 나타났나 봐요, 뭐. 자, 황도 12궁 44쪽, 45쪽에 황도 12궁 해가지고 나온 거 찾았어? 안 돼. 황도 12궁이 뭐래? 황도 12국이, 어, 어딨냐, 여기다. 양자리, 황소자리, 아, 쌍둥이자리, 개자리 아, 등등이에요. 사자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선칭자리, 정갈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12개라는 거야, 12개. 그게 뭐냐면, 그 전에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황도를 알아야 되는데, 황도. 황도가 뭐래? 하늘에 그린 상상의 원인. 실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린 상상의 원인데, 어떤 원을 그렸냐면,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지나가는 있는 자리에 있는 별자리 12개. 이걸 보고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황도. 그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황도 12궁. 이런 것들을 황도 12궁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태양과 이런 그 지나가는 어떤 그런 자리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개의 어떤 그런 별자리 이걸 보고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별자리를 쳐다보고 또 그 별자리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재미삼아지만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기가 별자리 보는 거 좋아해? 혹시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있어, 준호니? 저 북두칠성 찾을 수 있어요. 와우, 북두치는 살 수 있고. 민준이는 전 딱히 못 찾는 것 같아요. 딱히 못 찾고, 예영이는 저는 봄철 삼각형, 여름 대삼각형, 찾을 일단 수 있고. 대부분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와, 대단하네.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민준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별이 있으면 그냥 별이 많네, 그냥 별이 떴네 이러고 하나도 못 찾는데 선생님도 준호이와 마찬가지로 북두칠성은 가끔 운 좋으면 저거 북두칠성이다라고 북두칠성 그 국자 모양 북두칠성은 그나마 조금 찾는 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북극성도 못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북극성 같은 거 잘 찾고 북극성을 또 찾아야 그걸 기본으로 또 뭐야? 북두칠성을 여기에 찾고 별자리 찾는데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를 위한 희소식이 있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별자리 앱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찍잖아? 그러면 그 응. 별자리 앱에서 저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 다 알려줘. 그런 앱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별을 잘 모르는 남자, 민준이나 저는 선생님 같은 별자리 카드가 있답니다. 별자리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천문우주 이렇게 망원경으로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별자리를 갖추는 뭐 취미를 가지고 좋고 아니면 어쨌든 이 우주라는 곳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며 사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계속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먼지와 잔이라는 맞습니다. 우리 민주학교에는 먼지와 잔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29일하고 그 다음 주 1월 5일 날인가 2주는 연말연시 휴가여서 우리가 잠시 수업 쉬었다가 다시 민준이가 저렇게 좋아하다니. 다음 주는 어쨌든 먼지와 잔이라는 책으로 동시집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